2025년 11월 20일 금요일. 오늘 한국 금융시장은 정말이지 두 개의 다른 나라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렇죠. 한쪽에선 주식시장이 거의 4% 가까이 폭락하면서 정말 비명이 터져 나왔고요. 네. 다른 쪽에선 또 부동산 시장 데이터가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네. 오늘 저희가 네이버 증권 데이터랑 여러 언론 보도들, 또 부동산 기관 통계까지 싹 모아서 이 극명한 온도 차이의 의미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도대체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게 더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그 막대한 자금이 그럼 어디로 갔을까? 보통은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좀 흘러갈 법도 한데 오늘 나온 부동산 데이터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이거든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시장의 탈동조화 현상,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자분들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주식시장부터 한번 보죠. 숫자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151.59포인트, 무려 3.79%나 하락해서 3,853.26. 장중에는 3,838선까지 밀리기도 했고요. 코스닥도 3% 넘게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낙폭이 너무 큰데요. 패닉 셀링, 그러니까 공포에 질린 투매가 시장을 덮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평범한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속도랑 깊이가 너무 가팔랐죠. 진원지는 역시 해외였겠죠? 네, 그 진원지를 따라가 보면 예상대로 미국 기술주 시장이 나옵니다. 작년부터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그 AI 버블에 대한 경고음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 이런 분석이 많더군요. 간밤에 미국 나스닥에서 AI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기침 좀 했다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독감 걸린 것처럼 쓰러지는 게 매번 반복되긴 하지만 오늘 유독 심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세요. 단순히 미국 시장이 빠졌다. 이것만으로는 오늘 하락폭이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 형성됐다고 봐야 하는데요. 퍼펙트 스톰이요? 네, 첫 번째 촉발점은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의 AI 기술주 급락. 이게 글로벌 투자 심리를 일단 팔고 보자는 위험 회피, 리스크 오프 모드로 순식간에 바꿔버렸죠. 일단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은 신호탄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불에 기름을 부은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이 있었어요. 또 있었나요?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겁니다. 시장은 계속 언제 금리 내릴까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 늦춰질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커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결정타는요?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75원을 넘어섰습니다. 환율.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가장 민감한 지표 중 하나죠. 그렇죠. 그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패닉을 주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데이터로 잡혔을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막연한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특정 주체가 주도한 움직임이었을까요? 데이터는 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역시 외국인이었군요.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이 이게 집계기간마다 조금씩 다른데 2.8조 원에서 3.2조 원에 달해요. 잠깐만요. 3조 원이요? 네,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3조 원이라는 막대한 물량을 하루 만에 시장에 그냥 쏟아낸 겁니다. 3조 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혹시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역대급 매도세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한 규모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쇼크 때 나타났던 일일 최대 매도 규모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그 정도였군요. 네. 하루 거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물량을 시장이 소화해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한 2.3조 원 순매수하면서 방어에 나섰지만 이건 사실상 외국인이 던진 폭탄을 온몸으로 받아낸 셈이 됐죠. 거대한 댐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작은 양동이로 막으려던 형국이었네요, 정말. 딱 맞는 비유입니다. 아까 환율이 결정타였다고 하셨는데 원달러 환율이 1,475원까지 올랐다는 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공포를 주는 건가요? 두 가지의 공포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째는 환차손 공포죠. 환차손. 네,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인 투자자인데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10% 수익을 냈다고 쳐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원화 가치가 10% 떨어져 버리면 제가 번 돈을 달러로 바꿀 때 10%를 손해보게 되잖아요. 결국 수익률이 0% 본전이 되는 겁니다. 주가는 올라도 환율 때문에 수익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오늘은 주가까지 폭락했으니 주가 하락의 환차손까지 이중고를 겪을까 봐 서둘러 빠져나간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포는 더 근본적이에요. 달러 강세는 전통적으로 신흥국 시장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자금이 한국 같은 위험한 시장에서 돈 빼서 안전한 미국 달러로 돌아가자는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 심리가 맞물리면서 그냥 패닉 버튼을 누르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3조 원의 매도 폭탄은 어떤 종목들에 집중됐을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AI 랠리를 이끌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타겟이 됐겠죠? 예상을 하신 그대로입니다. 오를 때 주인공이었던 종목이 내릴 때도 주인공이었어요. 최근 AI 붐의 최대 수혜주로 꼽혔던 반도체, 그리고 대형 IT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역시 한국진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5.7%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8.8%나 폭락했습니다. 8.8%요? 와. 네, 그 외에 AI 관련 소프트웨어나 장비주들도 현 남이 두 자릿수 하락을 면치 못했죠. 만약 청취자님 포트폴리오가 시가총액 상위, 특히 AI나 반도체 관련주 위주였다면 오늘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피바다였며 투자자들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을 텐데 그럼 그 불안감이 바로 옆 동네인 부동산 시장으로도 번졌을 법한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분위기가 완전 딴판입니다. 이건 혼란스럽다는 말로도 부족한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부터가 정말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처럼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 데이터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비교해보죠. 먼저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0%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상승. 심지어 상승폭이 전주보다 오히려 더 커졌다고요. 일부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런 분석을 덧붙였고요. 네, 그게 공공기관의 발표입니다. 서울 집값은 여전히 뜨겁다는 신호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같은 날 대표적인 민간기관인 부동산 R1포트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0.05%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락이요? 네, 작년 하락장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는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잠깐만요. 한쪽은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하고 다른 쪽은 하락으로 전환했다고요? 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서울 아파트 값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진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마치 같은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한 명은 터져나오는 홈런 개수만 세면서 역대급 공격 야구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 다른 한 명은 맥없이 물러나는 삼진 개수만 세면서 오늘 경기 정말 지루하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한국부동산원은 강남의 재건축 단지처럼 소수의 홈런에 해당하는 거래에 가중치를 두면서 시장이 뜨겁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요. 아하. 반면 부동산 R1포트는 거래 자체가 꽁꽁 얼어붙은 대다수 단지의 삼진에 해당하는 상황에 더 주목해서 시장이 식었다고 보는 거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시기엔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가격 지표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 실제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시장의 진짜 체온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광범위한 현상은 명백한 거래 절벽이에요. 거래 절벽. 네, 10월 15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과 투기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시장의 매수 문의가 그냥 뚝 끊겼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거래는 급감했는데 11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홈런과 삼진 비율랑 연결됩니다. 통계의 착시 현상이죠. 착시 현상. 예를 들어 한 달에 100건의 거래가 서울 전역에서 이루어지다가 규제 이후 10건으로 줄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10건이 모두 자금 여력이 있는 소수의 부자들의 거래하는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거래 건수는 10분의 1로 줄었지만 비싼 아파트 거래만 남았으니까 통계상 평균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시장 전체가 활활 타오르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살 수 있는 사람만 사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거래 절벽을 더 심화시킬 마지막 한 방에 더 터졌습니다.
그게 뭔가요? 금융권의 움직임입니다.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아예 중단하거나 심사를 극도로 까다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아, 대출을 막아버리는군요. 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은행들을 압박했기 때문이죠.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건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 거래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팔아서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은 대출을 막아서 얼어붙고 결국 돈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청취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주식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의 경우 본인의 투자 기간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 트레이더라면 오늘 외국인이 3조 원을 던지고 나갔다는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네. 이건 단순히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닐 수 있거든요. 무리하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기술적인 지지선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방어적인 자세가 현명합니다. 그럼 저처럼 좋은 기업을 좀 싸게 사서 오래 묻어두려는 장기 투자자들은 오늘 같은 날을 박앤셀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다고 믿는 중장기 투자자에게 이번 조정은 분명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기회일 수 있죠. 예를 들어 AI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굳게 믿는다면 오늘 8.8%나 폭락한 SK하이닉스를 할인 쿠폰으로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철저한 분석입니다. 글로벌 금리 전망이나 반도체 수요 같은 거시적인 변수들을 함께 점검하면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넣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 사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훨씬 더 복잡하고 큰 돈이 묶이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집을 사려는 사람과 투자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실수요자, 그러니까 집을 구매해서 실제로 거주하려는 분이라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계산기요? 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도 여전히 높아서 과거 같은 영끌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든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 원리금 범위 내에서 오랫동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집을 찾는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상황이 더 안 좋겠군요. 네, 투자 목적, 특히 갭 투자를 고려하는 분이라면 지금은 한겨울과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 규제와 은행의 대출 제한이 동시에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을 극도로 높여놨어요. 와, 예. 예전처럼 적은 돈으로 집을 사기도 힘들어졌고 설사 샀다 하더라도 높은 이자 부담을 견뎌야 하죠. 지금은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기보다는 최악의 경우에도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수적으로 시뮬레이션해보고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희는 11월 21일 하루 동안 펼쳐진 두 시장의 상반된 모습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주식시장은 글로벌 AI 열풍에 대한 속도 조절과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는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냈고요. 네. 부동산 시장은 규제와 대출 압박 속에서 거래 동결과 통계의 혼란이라는 복잡한 안개 속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오늘 주식시장을 떠난 외국인 자금이 단기간에 돌아오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 두 거대 시장의 온도 차이는 앞으로 한국 경제 전체에 어떤 더 큰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자산 시장의 한쪽은 과열을 시키고 다른 한쪽은 얼어붙는 이 기이한 현상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격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